그 주사 이모께서 저에게 반박을 내놓으셨는데 얼굴은 바꾸지 않았다. 그냥 원래 했던 성형수술에 눈만 재수술을 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바로 박나래 씨의 건으로 연예가 중심가로 떠오른 주사이모 사태의 후폭풍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사이모 이모 씨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어서 저 이진호를 저격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현무 씨까지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는 글을 올린 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왜 이런 글을 그분이 올리셨느냐? 주사이모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주사이모 씨에게 수차례 걸쳐서 연락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한 분은 남편분이 받으셨고 그 이외의 전화와 문자에 대해서는 모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관련 입장문을 공개한 바 하나하나 오늘 오체분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그분께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보자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최소한의 확인은 하고 방송에 내보낸 것인지 묻고 싶다. 아니면 단순한 가십거리로 한 사람의 삶을 소비한 것인지. 저는 공인도 연예인도 아닌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고통과 유서까지 공개됐고 그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까지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어린 딸들까지 이유 없는 시선과 말들에 놓였습니다. 한 방송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사실대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게 뭐냐, 이분께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사실대로 그냥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고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그저 얘기하신 내용이 그냥 가십거리로 소비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본인께서 이제 강남경찰서 조사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너희 차례다 한 남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체 뭐가 억울해서 이 한 남자를 저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저격한 남자 자체가 전현무 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그 주사 이모의 사기 행각과 함께 대체 왜 전현무까지 엮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본인의 사생활을 가십으로 소비했다라고 하시는데 결코 사실 아닙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취재했던 내용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다루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명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본인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혔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아니 이 부분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족했던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했던 범죄 행위, 어떤 의사 면허도 없는 자가 스스로를 의사라고 칭하고 더욱이 주치의라고 칭하면서 불법 시술까지 자행을 해놓고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다는 내용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명백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본인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했던 내용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정이고 이제 너네들일 차례야 라고 협박성 멘트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보면 마치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혐의 없음 결론이라도 나온 줄 알겠습니다. 이게 결코 아니고 그냥 단순히 7시간 조사만 받았다 이게 전부거든요. 또 어떻게 본인이 굉장히 무고한 인물처럼 얘기를 하시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사이모 본인은 이제 막 7시간 동안의 경찰 조사를 받으신 것 뿐이고요. 그에 대한 명확한 혐의와 증거까지 나온 이상 처벌을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혐의를 벗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부분은 납득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더욱이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 그런데 누군가를 저격하시겠다. 그래서 그녀가 저에 대해서 내놓은 입장문과 그녀가 밝혔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대체 그녀가 왜 전현무 씨까지 저격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이진호 씨, 땡땡호씨라고 했는데 어쨌든 적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자와 전화를 주시는 데 대한 제 답장입니다. 방송에서 단독이라는 키워드로 저를 비웃고 희롱하듯 송출했던 사진들 기억하고 계시죠? 모두 모자이크 했는데 사진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 사생활을 팩트체크 없이 제보자의 말만으로 제2의 이은혜, 제2의 정청조라는 프레임으로 낙인 찍으며 얼굴 전신 성형한 듯 황골탈태로 사실 알아볼 수 없다 등의 표현으로 사기꾼처럼 만든 부분도요.
당시 땡땡땡 성형외과 부설 비만 클리닉 경영 컨설팅 업무를 했을 때 촬영된 자료입니다. 맥락이 완전히 다른 사진들을 자극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 사생활을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보 내용이 과연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 최소한의 확인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가십으로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달여 동안 여론과 기자들에게 침묵했습니다. 무시가 가장 품위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공격하는 것을 유의처럼 여기며 이번 박나래 사건의 최대 사기꾼처럼 낙인 찍혀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떳떳하시다는 분이 왜 갑자기 카카오 스토리 삭제하셨어요? 거기 올려놨던 글들 사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갑자기 왜 삭제를 하셨는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분께서 입장 밝히셨던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이라는 키워드로 저를 비웃고 희롱하듯 송출했던 사진들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주사이모의 과거를 밝히는 과정 속에서 웃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웃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웃었느냐? 카데바, 예과 2학년 때 수술복을 입고 수술용 라텍스 장갑을 끼며 포시업으로 이리저리 집어가며 날카로운 메스칼로 인체를 직접 해보는 시간, 의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할 것이다. 진한 포름알데히드 냄새, 시신을 기증해주신 분들에 대한 묵념, 오럴 테스트를 마치고 헤쳐서 널어놨던 장기들을 다시 원위치 복구, 감사의 묵념으로 끝. 원래는 5명이 카데바 해부를 하는데 시신 기증자가 없어서 10명 이상도 실습한다. 이런 잠자긴 틀렸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사진조차도 고스란히 한 의대생의 글을 베껴온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제가 밝혀야 되는지를 이게 코미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의과생의 블로그입니다. 예과 2학년 요새 아이들도 난리다. 이런 내용부터 카데바 실습 시간이라는 것이 의과대학에 입학하여서 해부학을 배우게 될 즈음 진도에 맞춰 인체를 해부하는 실습을 갖는 것을 말한다. 수술용 라텍스 장갑을 손에 끼며 포셉으로 이리저리 집어가며 날카로운 메스칼로 인체를 직접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실습실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순간 진한 포름알데히드 냄새가 우리를 맞이했다. 테이블 위에는 관 모양의 덮개가 카데바를 덮고 있었는데 총 13구의 시체가 그 아래 놓여있었다. 전부 다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본인께서 완전 카피까지 해서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 와서 본인의 사생활을 비웃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더욱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사이모에 대해서 밝힌 내용은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시 왜 가출을 했으며 아이 둘은 어떻게 됐으며 당시 그분과 왜 갈등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들을 모두 파악했지만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밝히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사이모의 사생활은 결코 가십성으로 밝혔던 내용이 아닙니다. 밝혀야 했던 이유는 의료기관과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그녀가 갑자기 이름도 얼굴도 바꾸고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했던 것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사이모께서 저에게 반박을 내놓으셨는데 얼굴은 바꾸지 않았다. 그냥 원래 했던 성형수술에 눈만 재수술을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더욱이 본인께서 갑자기 그 어떠한 연구도 없다가 이렇게 의료 사업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중국에서 의료 사업을 하는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면서 중국 시장을 개척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혼 과정에서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성형하면서 주위 사람들이 못 알아봤기 때문에 주사이모란 인물이 처음 나왔을 때 대중들이 이거 조선족들 아니냐, 이거 중국 사람 아니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 사람은 토종 한국인이다, 적어도 그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본인이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전청조 씨의 사생활과 엽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런 배경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전청조 씨는 연예인입니까? 본인이 연예인들과 엮여가지고 했던 행각들이 분명하게 있는 바 밝힐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제 사생활을 팩트체크 없이 제2의 이은혜, 제2의 정청조라고 낙인 찍으면서 얼굴 전신 성형한 듯 환골탈태로 알아볼 수 없다 등의 표현으로 사기꾼처럼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의 이은혜 씨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2의 전청조 씨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제2의 전청조라고 했느냐? 본인께서 20대 서울에 상경을 해서 속눈썹을 붙이던 과거를 숨기고 어느 순간 의사로 탈바꿈했다.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의과대학에 나오셨나요? 꿈 많은 20대가 상경해서 결혼까지 하고 아이 둘을 낳았는데 갑자기 예과대 2학년생으로 바뀐다. 그 과정에서 이름도 바꾸시고 성형까지 하셨잖아요. 애초에 전신 성형을 했단 말이 없었어요. 환골탈태. 아이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니까 본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 언제 제가
전신 성형을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본인이 속눈썹 시술과에서 의사라고 탈바꿈을 하면서 타인을 기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짚은 것 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본인이 의료 봉사에 갔다. 동남아시아에. 직접 본인이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던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조차도 의사분이 인도에 직접 가서 의료 봉사했던 사진을 가져온 따다 쓴 사진들이었습니다. 직접 찾은 사진들은 이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실제 의료인이 올렸던 의과 봉사했던 사진들을 다 올려놓은 것을 본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심지어는 여권과 함께 올려서 의료 봉사를 갔다고 밝히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사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의과대학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가 억울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하셨냐? 나는 의과대 2학년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 사태를 터져서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주사이모 이씨, 본인을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냥 본인이 의사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본인을 정확히 중앙대 의과대를 나온 의사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주사이모 본인이 지방흡입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손목이 나갔다. 그래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표 원장만 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샤이니 키의 사례예요. 뭐냐? 이게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옹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샤이니 키가 왜 속았냐? 샤이니 키의 매니저 중에 한 명이 중앙대 출신 매니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샤이니 키와 주사이모가 개인적으로도 알았잖아요. 의사로 속였기 때문에 그분들 다 의사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키와 키 매니저가 주사이모와 함께 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사이모가 샤이니 키 매니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후배님, 본인이 중앙대 후배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아닌 척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본인 학교 후배다, 본인이 나온 대학이 중앙대 의대라 라고까지 하는데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본인을 의사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기망인지 사기인지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이모 이씨가 억울하시다면 지금 당장 중앙대 의대 졸업장을 까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이 둘 낳고 중앙대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라도 그 다음에 억울하시다면 그 자료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밝히지 않고 그냥 본인이 억울하다,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다, 어떤 부분인지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게 더 황당한데 의사마저도 속였던 주사이모입니다. 과추형과 인연이 있으시죠? 박나래 씨를 통해서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과추형과 주사이모의 관계를 다루면서 과추형이 박나래 씨로부터 받았던 카톡을 공개를 했습니다. 나랑 친한 의사 언니가 있는데 성형외과를 하는데 오빠네 병원 맞은편에서 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과추형이 직접 인터뷰를 했죠. 지인이 아는 성형외과 의사 언니가 있다. 나래 씨가 소개를 해줬다. 나랑 친한 언니가 있는데 아니 병원 하는 언니가 있는데 성형외과를 하는데 오빠네 병원 맞은편에서 한다. 근데 언니가 외국 손님들을 주로 봤는데 가끔 거기에서 비뇨기과 쪽으로 많이들 물어본다. 그래서 언니가 혹시 오빠랑 미팅 한번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명함도 주고, 그래서 문자를 보고 당연히 과추형조차도 본인이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박나래 씨가 의사가 아닌 가짜 의사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진짜 의사인 과추형을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완전 같이 연관해서 사기를 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박나래 씨는 주사이모가 의사인 당연히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의사인 과추형조차 소개시켜줬다. 더욱이 실제 의사인 과추형조차도 이 주사이모가 의사라고 믿었던 거 아닙니까? 워낙 쓰는 말투 자체가 의사들이 쓰는 말투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 다만 사업적으로 대단한 친구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더욱이 여기서 본인이 단순하게 그냥 의사다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청담동에서 비만 클리닉도 운영했고 태국에서 병원이 있는데 거기 원장이 돈을 갖고 날랐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과추형까지 접근을 했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소름 돋는 행위고, 철저하게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기망행위를 한 것인데 대체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사이모가 이렇게까지 남들을 속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대 의대를 나왔다. 지방흡입 수술을 많이 해서 손목이 나갔다. 거기다가 명함도
병원 대표, 더욱이 여기에 추가로 하나로 가족들까지 동원된 사업이었다. 뭐냐? 주사이모는 본인의 친여동생이 간호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 링거를 맞추는 과정에서 간호사인 친동생이 직접 놔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직접 의료 처치를 하기 때문에 제3자인 환자들도 링거를 맞춰준 사람이 간호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주사이모 본인께서 본인 스스로를 의사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사실 친동생이 실제로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저는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주사이모는 본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사생활을 마음대로 공개했다. 굉장히 불쾌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알고 있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 누군지 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지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인데 과연 맞으실까요? 주사이모 이모씨가 만약 제가 한 내용 가운데 허위가 있다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밝히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속눈썹 시술 전문가에서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됐는지 희망소년 명랑기도 아니고 내용 밝혀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이 책임감 있는 입장을 밝혀주시길 원한다 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셨던 바, 저도 주사이모에게서 확실하게 그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상경에서 방배동 일대에서 속눈썹을 붙이는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두 번째, 속눈썹을 붙이는 일을 하다가 왜 갑자기 의사라고 주장을 한 건지, 세 번째, 의사 혹은 간호사 등의 의료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네 번째, 의사의 블로그 사진을 도용해서 동남아시아로 의료봉사를 다녀온 것처럼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지, 다섯 번째, 김대중 대통령 동생분이 본인의 이모부인 게 맞는지 본인이 직접 올린 겁니다.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대청소 중 끙끙거리다 청소하다 발밑으로 떨어져 깨질 뻔한 액자 사진이 헐. 오른쪽 이모님, 왼쪽 이모, 가운데 이모부의 형수님과 형님과 형수님, 전 김대중 대통령의 동생분이 이모부이시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청소 언제 끝나는 거야 유유 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진들도 공개하셨잖아요. 도대체 왜 억울해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섯 번째, 본인과 가족들까지 시켜가지고 특정 약을 병원에서 타오게 한 사실이 있는지, 처방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지, 더욱이 이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한 사실이 있는지, 일곱 번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약들을 배달한 적이 있는지, 여덟 번째, 잠깐이라도 인연이 닿은 연예인들을 사진으로 연속적으로 찍어서 계속해서 친분이 있는 것처럼 올린 사실이 있는지, 아홉 번째, 모 연예인과 함께 스타킹 사업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밝힌 사실이 있는지, 열 번째, 내몽고 시장님이 정말 본인의 양아버지가 맞으신 건지 보겠습니다. 내몽고 도착하자마자 술, 내몽고 시장, 가로치고 양아빠님이랑 술부터 시작. 해외에서 특히 한 지역에서 같은 곳,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매달 5년 이상 살다 보니 그곳의 시장님은 아빠가 되어 있고 그분의 여동생은 나의 언니가 되어 있고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불편한 건 나의 수행 비서들도 늘어간다는 것. 하루 종일 졸졸졸 하면서 내몽고 시장님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다 가렸는데 이런 사진들 다 올리셨습니까? 여기가 끝이냐? 아닙니다. 또 있어요. 내몽고 보강병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병원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이 보강병원에 내가 5년 동안 수없이 내몽고 대학원을 다니며 내몽고 대학원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쓴 술을 마셔가며 온갖 웃음 지으며 드디어 MOU 체결, 2년 만에 정식 계약서를 사인하고 보강병원 내 한국성형센터를 따냈다. 어느 정도 인테리어 끝나고 이제 2월이면 드디어 오픈이다. 보강병원 내 한국성형센터 수술실 3곳. 첫 번째 수술실은 수면 마취로 진행하는 수술만 진행하는 곳. 2년 고생의 결실. 내몽고 양아버지가 도와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중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위가 가득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제2의 전총조 사태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갑자기 본인은 억울하다면서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추려서 공개한 것뿐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 주사이모가 어떤 분인지를 대중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자꾸 유명인물이 아니다, 연예인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연예인 사태와 엮여서 본인이 직접 수차례에 걸쳐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까지 올리셨잖아요. 심지어는 결과적으로 전현무 씨까지 저격하는 사태로 갔다. 주사이모가 대체 왜 전현무 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느냐? 현 단계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의사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료를 제가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바로 카톡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만에 갔을 때 박나래 씨의 매니저와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이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너무 좋죠. 역시 대표님 최고. 시상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추사이모가 아이들 콘서트 주치의 개념으로는 많이 가봤다. 그때는 회사랑 계약돼 있었다라고 본인이 주치의 개념으로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의사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이분을 의사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놨다. 다만 추가적으로 이제 박나래 씨 매니저에게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박나래 씨 말고, 그리고 그 입 짧은 햇님 말고 추가적으로 주사이모와 연관된 연예인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본인은 박나래 씨와 입 짧은 햇님 말고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렸던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 연예인들 사진을 정말 많이 올렸어요. 적어도 20건 이상의 사진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걸 좋아했던 주사이모가 전현무 씨와 올렸던 사진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해보니까 한국에서 전현무 씨와 그 어떠한 만남이나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현무 씨만 저격했느냐? 아니었습니다. 누굴 저격했느냐? 나 혼자 산다까지 저격을 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배경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뭐냐? 당시에 박나래 씨의 매니저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일, 박나래 주사이모 불법인 것 완전 알았을 것. 누가 봐도 이건 불법이라 제가 못하게 하니까 주사이모가 자기 집으로 불렀다라고 했고, 대만 촬영 때 박나래가 시간이 다 되도록 안 와서 제작진을 찾으러 갔더니 호텔방에 약과 함께 주사이모가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기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박나래는 우연히 만났다면서 자신은 의사이고 MBC 사장도 안다. 연예인도 다 안다면서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 하면서 제작진과 싸웠다. 그러니까 이 박나래 매니저의 말도 사실은 모순이 되죠. 왜냐? 심지어 박나래 매니저조차 자신은 의사다라고 얘기를 한 그 주사이모의 말을 전에 듣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건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니까 2023년경 주사이모가 대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갔느냐? 나 혼자 산다 촬영이 있었는데 그때 박나래 씨를 비롯한 출연진이 함께 갔었고, 이때 주사이모는 본인의 가족들과 함께 본인의 자녀도 데려가고 굉장히 먼 친척 육촌인지도 함께 모두 다 데리고 심지어 제작진과 출연진들이 함께 묵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주사이모는 박나래 씨와 접촉을 하고 관련자들과 접촉을 하다가 나 혼자 산다 제작진과 갈등이 일었습니다. 당시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누군지 확인도 안 되는 인물이 갑자기 방송을 준비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오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주사이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저와 나눴던 카톡을 입수했습니다. 11월 5일날 있었던 소동이었습니다. 제작진과 갈등이 있은 직후에 주사이모가 매니저에게 아니 왜 오라고 해? 나도 할 말 좀 하자. 분이 안 풀려 죽겠는데 누굴 스토커로 몰아 누굴 따라다녔나 봅니다. 공항에서부터 왜 쫓아다니냐고. PD가 나보고 MBC 사장한테 전화해서 자기를 자르라고 하더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왜? 내가 왜 잘라? 내가 단세포야? 세상에 돈 쓰면 쉬운 일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PD가 나보고 MBC 사장한테 전화해서 자기를 자르라고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니 당신 뭔데 촬영장에 함부로 오가냐? 나가시라 했더니 내가 니네 MBC 사장도 안다. 내가 의사다 얘기를 하니까 PD가 빡쳐서 그러면 MBC 사장한테 전화해서 자기 자르라고 하세요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리지 않았죠. 세상에 돈 쓰면 쉬운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잘라? 세상에 돈 쓰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이런 배경 속에서 분명하게 나 혼자 산다 제작진과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세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작진과의 갈등이 분명하게 있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억울했던 부분, 내가 내 자녀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면 전현무 씨와의 접점 자체가 그때 대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 만약 주사이모가 전현무 씨에 대해서 저격까지 했던 만큼 당당하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당당하다는 뜻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현무 씨에 대해서 뭔가 해줬다면 그게 불법인데 그게 왜 당당한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당당하다고 하니까 본인께서 직접 공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현무 씨를 비롯한 전현무 매니저와 연락을 주고받은 그 어떤 자료라도 있다면 공개해. 어그로 끌지 말고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자꾸 어그로 끄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전과 무를 왜 올리는 거야?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다면 카톡들, 자료들, 연락처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후에 이제 와서 전과 무를 올리는 거야. 반면 전현무 씨 역시 본인이 방송에서 맞았던 링거가 진단 내역까지 공개했던 비뇨기과 진료 기록부까지 공개를 했죠. 이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당당함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주사이모에게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명확하게 자료가 있다면 더 이상 어그로 끌지 말고 당당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이제는 너네 차례다. 무슨 차례라는 거야? 전현무가 뭐 본인을 저격했어요? 아니잖아. 본인이 전현무를 저격하는 거잖아. 그냥 자료 공개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말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주사이모가 사람이 한번 죽다 살아나 보니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조용히 있다고 해서 제 잘못이 사라진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것까지 제가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묻고 있잖아요. 저희가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누가 전현무 씨를 처치했다고 했어? 그것도 아니야. 근데 본인이 전현무 씨에 대한 저격글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밝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의사라고 남을 속여가지고 시술을 해왔던 본인의 과오와 잘못들은 모두 빼놓고 속아서 시술받은 당사자들 혹은 관련된 연예인들이 문제라는 인식, 얼마나 이분의 도덕적인 허들이 낮은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입니다. 상당히 큰 대형 로펌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하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가 반론도 받아드리고요. 실제로 수차례 걸쳐서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렸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